왕관 휘스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긴 시간 이어졌던 하락장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저희 왕좌의 게임은 스윙힐 대결 프로그램인데요. 자,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장도 살아나면서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두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으로 또 불타오르는 대결을 이어나갈지 오늘도 끝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전문가 있으시다면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왕좌의 게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주백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백사 전문가님 성함을 한 1초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먼저 주백사 전문가님부터 시장 이야기 좀 듣고 가도록 할게요. 시장이 좀 연일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오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올라오고는 있는데 뭐 그래도 사실 기분 나쁘게 음봉 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일장은 좀 시장에서 좀 우리 시장이 좀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약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먼저 강력한 호재가 뭐였냐 하면 이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5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보조금을 제공을 해주는 그리고 세금 공제 제공을 해주는 미국 반도체법이 지금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고 이 이슈가 좀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현재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나스닥을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시가총액의 대부분 거의 30%에서 40% 정도가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요번에 이 바닥 코스닥 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 좀 바닥을 좀 잡아줬겠다. 지금 이런 이슈가 좀 강력하게 불이 붙으면 또 강력한 반등장을 좀 예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좀 너무 이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또 후약을 보여준 이유는 이제 치포 동맹을 앞두고 시장은 좀 냉정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중국이죠. 이제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치포 동맹을 맺게 되면 중국과는 완전히 지금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중국이라는 그 큰 허들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덜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정말 미국이 반도체 동맹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하면 오히려 한국한테 대한민국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동맹을 앞두고 조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조금 지켜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시는 좀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포커싱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호재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제프 전문가 시장 이야기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시장 관련돼 가지고 제가 증시가 크게 올랐던 처음에 갭으로 해서 크게 올랐던 것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이 장 개장 이후에 가장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이 급하게 올랐을 때 이제 이슈가 뭐였냐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엔 유럽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던 이유는 첫 번째로 내일 있을 원래는 노드스트림 1이라는 것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가스밸브가 지금 뭐 고장
만들었다 해가지고 캐나다로부터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 유럽의 생각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노드스트림 1까지도 지금 잠글려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많이 급등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으로서 알제리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액시던트 자체가 많이 있었는데 전날에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크렘궁에서 이제 뉴스가 외고 나왔는데 노드스트림 1 자체를 다시 또 한번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 속도 자체는 이전치보다는 좀 감소세긴 하지만 그래도 노드스트림 1 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이거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신호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뭐 영국 CPI 발표되고 전날 기준으로도 EU에서 있는 CPI 발표됐는데 좀 상상 이상이잖아요. 그죠? 8.6% 정도 이상이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데 그 올라갔던 배경 자체가 결국에는 노드스트림 1 자체가 다시 또 해지될 것이다, 잠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전날 나왔던 그런 좋은 기사가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첫 번째로 갭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 관련돼서도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중심적으로 많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가장 저조했었던 이 코인 시장으로부터 많이 지금 다시 또 전이가 되면서 지금 현물 시장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 자체가 좀 형성이 됐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황상에서 지금 제가 보는 한국 시장에서 주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갭상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우하향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닥이었던 투심 자체가 살아나는 구간이다. 결국에는 투심 자체가 살아나려면은 살 수 있는 근거 결국에는 바닥이라는 근거성이 잡혀야 되는데 이 바닥이라는 근거성 자체가 점점 잡히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전날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자체가 시장의 빠르기 속도가 난단태처럼 천천히 걸음걸이 형식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결국에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유심히 봤던 거는 코스피가 계속 눌림목을 주면서도 계속적으로 버티는 구간 자체가 많이 있었다. 결국에는 지수로 봤을 때, 주식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를 기준점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세가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삼성전자로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SK하이닉스로에서는 샀습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서 시장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이 이런 굵직굵직한 시장의 종목들을 한 번에 급하게 많이 사버리고 올려버리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급등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줄이려고 SK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의 지금 키 맞추기 전략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도 유독 보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인 시황상에서 상승했던 업종 자체가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기존의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7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공매도 물량 자체가 청산이 되는 이런 쇼커버링 형식으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바닥은 거의 좀 잡혀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또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포트 정비구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 전략주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2,800원에서부터 3,200원 사이,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7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적풍 전문가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유제약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유유제약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까지 5%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실 건가요? 8,500원? 목표가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오. 목표가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제가 이제 연달아서 지금 두 종목 정도를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좀 맞아요. 같이 추천을 드렸더니 또 제약바이오 너무 위험해서 싫다 하시면서 좀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제약바이오를 뭐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네. 이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이렇게 뭐 맥락이 없을 때 경제 방향성이 없을 때 항상 제약바이오가 튀어오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을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원칙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계좌 역전을 도와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가 대응하기가 겁나서 좀 매수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같이 추천드렸던 종목들 함께 봐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계좌 역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 그 CG를 보고 왔더니 좀 주눅이 드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분발하셔야 돼요, 지금. 네, 좀 분발해. 뭐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저는 네. 아직 종목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쵸. 네, 그렇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제약바이오면 저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유유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가지 토끼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제가 차트가 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고, 이제 꾸준한 매출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겹재료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2020년 당시에도 1년 가까운 하락 이후에 반등 한번 해주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1년이 넘게 하락을 했고 지금 경기 사이클상 한번 지금 경기 침체가 조금 초입이라도 우리가 갔다 온다라고 하면 경기 축소의 초입에는 항상 제약바이오주가 곽강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을 노릴 때가 아주 시기적절한 때가 아닐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이미 바닥권에서 매집 캔들로 보여지는 이 두 가지 캔들이 이미 나와줬고요. 거래대금이 지금 93억, 80억 정도, 90억 2개짜리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10분의 1짜리가 2개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미 좀 단단한 바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제 매수한 다음부터 좀 꾸준히 밀어 올려주고 있어요. 자, 보통은 저희가 눌림목이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온 이후에 한번 시세가 나와준 이후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좀 신화인터텍 같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보일까요? 네, 보이네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전에 이렇게 좀 하방으로 눌리면서 좀 조정 구간을 받는 편인데 물론 지금 유유제약이 신화인터텍처럼 강력하게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좀 꾸준히 이제 바닥을 밀어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충분히 지금 여기서 조정 구간을 받은 다음에 한 번 더 매직 캔들을 만들어 놓고 241선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행보가 아니라 지금 조정 구간 없이 지금 이 구간대에서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트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너무 좀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또
제가 또 이제 수익률 1위를 탈환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느긋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유제약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유제약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수 있다. 122평선까지 느긋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샵 826번으로는 주 104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주 104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바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BC월드 제약. 앞서 본 유유제약과 마찬가지로 느긋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BC월드 제약은 어떤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사실 BC월드 제약은 매출이 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저기 전달 시스템 플랫폼이라는 주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든지 뭐 백신이든 뭐 치료제든 어디든 좀 갖다 붙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지금 좀 가볍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 코로나 이슈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충분히 한번 더 급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 우리 매수권에서 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 살짝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역시나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프 전문가 종목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아주 확실한 이 양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전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대창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 게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왕자의 게임을 왕자의 게임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3개월 동안이라는 걸 진행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3개월 동안 진행했을 때 지금 시기에 어떤 종목부터 먼저 편입을 해야 될까? 어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뭐 단기적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길게 칠 것인가? 이건데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는 번트를 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쫓아가는 것보다 잡아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된다 했을 때 대창이란 이런 종목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방성으로 나왔던 것 자체가 결국엔 경기 침체라는 것에 대한 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방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은 소비재들은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소비재들은 오르면 안 되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서 여간 소비들이 많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시장이 이번에도 반등했을 때도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은 많이 하락세가 나야 되는데 반대로 오늘 들어가지고 좀 특징적 봤던 게 이마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마트도 여전히 뭐 소비재 관련돼서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이마트 역시도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정권 관련돼서 그런 정책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재 관련돼서도 지금 많이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점차 경기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인드가 벗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창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대창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고 다시 또 한 번 더 시장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생산을 굴리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산업 영향에 걸쳐가지고 공장이 가동되게 된다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더불어가지고 이제 구리 선물 시장이 제일 빠르거든요. 사실상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도 구리 선물과 같은 이런 금속 선물들이 많이 상승세가 밑바닥을 찍고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두고 있으면서 기다려서 상승 나올 때까지 목표가까지 우리가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구리 가격이 사실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니까요. 관련해서 대창의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대명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래도 오늘 6%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자, 대명 에너지는 목표가가 이제 26,000원이니까 쭉 이것도 계속 보유를 하시겠죠? 맞습니다. 목표가를 딱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신규 상장 종목인데 목표가가 너무 높은 거 높네요. 아닌가? 너무 네.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중에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락 랠리가 지속된 다운데 지금은 누가 봐도 베어마켓이고 하락장이라고 할 때도 전혀
따로 뭐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 이런 하락 랠리장에서 결국에는 반등이 시작하는 이런 베어마켓 랠리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주도 섹터를 중심적으로 전부 다 상승장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도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라 했을 때 주도 업종 자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갭다운 됐다 보니까 쇼커버리 형식으로 뭐 소비재든 아니면 바이오든 뭐 게임주든 메타버스 섹터든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마련인데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종목으로서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막판 들어가지고 지금 CS 베어링이라든지 지금 아니면 SDN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움직임 높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대명에너지 또한 신규 상장 종목이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 특징 자체가 따로 대주주의 지분 자체가 많은 이런 품절주 형식으로 뛴 종목들 자체가 많이 상승세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상장 종목 자체가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를 밀어붙이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라는 업종 플러스 그다음에 신재생이라는 글로벌적으로 공감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과 같이 콜라보가 되어 있는 이 대명에너지가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하락 상태에서 다시 또 반등한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재생 업종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분명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항상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 목표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수익을 즐길 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명 에너지는 목표가 26,000원까지 쭉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다 더 자세한 이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대명 에너지 등등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골프존 뉴딘홀딩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사실 이 골프존이 아니라 골프존 뉴딘홀딩스 네. 약간 이런 좀 지주사격 종목들은 잘 안 가는 경향도 있잖아요. 특별한 그쵸.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주사라는 종목을 제가 좀 더 선택했던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유제약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든다라면은 네. 유유제약보다 이제 유유제약 EUB 같은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시장 자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 더 잘 간다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거 플러스 따로 주백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거 플러스 결국에 제가 뉴딘홀딩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테니스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존이라는 종목 자체는 결국엔 스크린 골프 그리고 골프 판매용품을 위주로 골프를 중심적으로 하는 건데 이 홀딩스라는 개념 자체에서 있는 테니스팟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결국에는 스크린 테니스를 이제 운용하는 이제 그런 회사다 보니까 테니스가 요새 또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또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했을 때 다시 또 시장이 1분기처럼 이전처럼 돌아간다라는 사인 자체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소비 중심적으로 그다음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실적주 기반으로 랠리 자체가 형성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밑바닥인 상태에서 결국에는 골프존도 이전치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 자체가 있었지만 5월, 6월서부터 경기 침체라는 말 자체가 들이움에 따라가지고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이런 큰 폭의 하락성들이 결국에는 다시 또 되돌림 현상처럼 올라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골프가 아니라 테니스에 초점을 맞춘다면 골프존 뉴딘홀딩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하반기 랠리에서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 자체가 강하게 밀고 올라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 하반기 랠리에서 주도 업종으로 나올 수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게 이전처럼 항상 똑같거든요. 과거랑 항상 비슷하게 시장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주도 업종들을 먼저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를 하는지 어떤 시장으로서 플레이를 하는지 이런 것에 전반적에 걸쳐가지고 제가 또 매크로 관련된 시장 이야기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베어마켓 랠리에서 주도주가 될 종목 또 섹터를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하반기 시장 함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자, 오늘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AS까지 받아보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두 전문가들의 새로운 전략주도 확인을 해보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탄탄한 바닥, 뻥 뚫린 천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뭐 차트 상태가 이렇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그네를 타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내려올 때가 좀 이렇게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주식은 저는 항상 차트는 그네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강하게 내려오면 우리가 그네를 타고 내려오면서 강하게 힘을 주면 또 반등할 때도 또 강하게 강하게 반등을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너무 위험해서 싫다 하시는데 그런 이 그네를 이용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큰 제약바이오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상승해 있을 때 막 지금 뭐 셀트리온이 막 몇백 퍼센트 가고 막 무슨 종목이 뭐 몇백 퍼센트 상승하고 이럴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잠잠할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제약바이오는 가장 적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정말 튼튼한 바닥을 형성해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상방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게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차트 자리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뭐 유유제약이나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의 완벽한 좀 그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나고 있고 뭔가 좀 다른 매출을 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종목을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아주 정정당당하게 돈 하나도 못 벌고요. 네. 임상만 열심히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다운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말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또 승부를 한번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로는 소핫 파이프라인 다수 보유, 아주 뜨거운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얼마나 뜨겁나요, 지금? 아주 그냥 손에 쥐면 그냥 바로 삼도하사 입을 만큼 네, 따뜻하다 못해 아주 그냥 네. 용광로 같은 그래요? 파이프라인입니다. 일단은 보통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일단 항암 치료제죠. 암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병. 뭐 예를 들면 뭐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데에 좀 특허 신약이 나온다 하면 아무래도 팔릴 수 있는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하다, 주가가 굉장히 잘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소형암이라고도 보통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우리가
발병률이 높다라고 하는 자궁경부암 또 그리고 위암 같은 이런 우리 생활에 좀 익숙한 암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쪽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자궁경부암 쪽으로는 현재 이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드리겠고 또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이 시즌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떤가요? 지금 또 이제 확진자가 증가를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죠. 일각에서는 뭐 24만, 뭐 30만까지도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뭐 유수의 기업들이 사실 저희가 오미크론 이후에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를 거의 다 대부분 그만뒀어요. 본인들이 봐도 이거 안 되겠네 하는 그런 기업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이 기업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을 연구 중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암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코로나 백신까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그 바닥이라고 말하면은 이 네. 바이오에서 바닥이라고 말하면은 정말로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단 말이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 백사님이 어떤 종목을 찾아왔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살짝 항암이라고 들었을 때는 제가 딱 생각했던 게 한 게 있거든요. 제가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눈여겨봤었습니다. 박셀바이오.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항암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임상도 했었고 그런 기대감으로써 과거에 상승폭 나왔을 때도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도 상승세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만 원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바닥권 자체가 형성이 되었고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거의 네.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3만 원대였던 종목 자체가 지금 2배 가까이 뛰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주백사님께서 말씀드렸던 바닥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도 뚫려 있는 이 회사가 박셀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또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공통 범준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주백사님의 종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모른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모른다는 표현을 좀 더 길게 고급스럽게 표현하셨네. 말한 거죠.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래,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인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서울대 출신은 역시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업의 CEO가 서울대 출신인가 보네요. 기업 자체가 예. 서울대 출신입니다. 지금 임직원들이 서울대 출신이라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는 또 학벌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계의 엄친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아직 종목명을 공개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네네. 되죠. 예. 죄송합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신 자체가 서울대 약학대에서 약학대 내에서 이제 연구실 한 팀이 이제 따로 나와서 지금 네. 이 설립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는 또 국립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원도 빵빵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이제 사업성이 없으니까 연구 개발비보다는 오히려 더 수익성이 없으니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미 뭐 백신이나 치료제는 나온 데도 많죠. 근데 굳이 구태여 지금 이 기업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국책과제예요. 지금 네. 현재 국책과제로서 코로나 백신을 현재 개발 중이다. 그리고 또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개별적으로 그 병원들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와 계약을 하게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요도 좀 굉장히 튼튼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뭐 백신을 맞는데 뭐 화이자나 뭐 충분히 모더나 이런 거 있는데 굳이 이거 완성시킨다고 팔리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제 완성하면 또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 또 뭐 장난으로 예전에 뭐 이렇게 SNS에서 많이 올라왔던 게 막 현재 우리 뭐 234차 뭐 코로나 백신 접종 중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접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변이가 워낙에 빠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백신들을 이제 독감 백신과 함께 독감 백신과 코로나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 완료 이후에는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지막 힌트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샵 826번으로 주 104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이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주 104 전문가 노란 톡방에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 톡방도 많이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 104 전문가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에너지로 이번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각오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장 자체가 현재 지금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랑 뭐부터 사시겠습니까? 그럼 이전부터 잘 갔던 업종부터 다시 또 채워넣는단 말이죠.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 저희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동일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에는 2021년도부터 주구장창 계속 매도세만 나왔습니다. 현금은 빵빵한 거고 결국에는 사긴 사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살까라 했었을 때 시장이 다시 또 녹록지 않았다가 다시 또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전치에 1분기 때 주도했던 시장을 다시 또 한 번 더 산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에너지 업종들 자체는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요. 자, 더불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신재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공통적으로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에너지 정책 방향성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제 윤 정부가 또 밀어붙이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원전 쪽이죠. 예. 원전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중에서도 원전으로 조금 더 좁혀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새내기 주의 주도주 등극 기대라고 하셨는데요. 네. 새내기 주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맞습니다. 제 스타일을 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런 쇼 커버링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그러면은 위쪽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목 자체는 물려있단 말이죠. 물려있고 결국엔 그게 매물대로 악성 매물대로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대가 없고 보호의 수물량 자체가 좀 되게 뒤로 있는 이런 새내기 종목들 자체가 많이 상승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최근 시장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신재생 관련된 업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명일이 또한 풍력이나 태양에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고요. 신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원전주들이 올 1분기 때 정말 잘 갔었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가 지금 2분기 내내 계속 하락세로만 이루어졌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2분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악성 매물대 자체가 많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명 총대를 메고 상승해 준단 말이죠. 그 상승하는 그런 주도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힌트를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또 못 맞추면 네. 또 저의 명성에 좀 금이 갈 것 같고. 그렇죠. 주백사인데. 또 맞추자니 네. 맞춰주세요. 맞추자니 또 제가 또 방송이 좀 어긋날 것 같고. 괜찮아요. 맞춰주세요. 그래도 네.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신규 상장주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제프 전문가님 때문에 정말 저의 전략에 좀 큰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정말 큰 해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조금
조금씩 이제 깔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바라보고 있는 친환경 쪽으로 좀 네. 밀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판을 이미 까셨어. 네 지금 다 선점을 하고 네. 계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제가 요일을 좀 잘못 짚었네요. 네, 아예 목금 이렇게 좀 짚었어야 됐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전 그냥 친환경 빨리 신재생 에너지 말씀해 주세요. 중에서 네, 또 맞출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신규 상장 중에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모르셔서 이러는 것 같은데. 아까 아무튼 제가 고급지게 네.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면 고급지게 표현을 완벽하게.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세 번째 힌트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힌트를 딱 보는데 제가 순간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정답 아니에요,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G2랑 네. 뒤에 저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 지금 뭔 소린가 했네. 전 세계적으로 네. 미국과 중국이 양립 구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에너지 종목 자체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지금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런 신냉전 체제 거기에다가 팀을 얹어가지고 유럽과 러시아라는 이런 양자 체제 자체가 잡히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업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택해야 된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택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업종으로서 굉장히 좀 어원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또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졌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공개 방송을 이후에 진행하는데 그 공개 방송에서 따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을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고통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죠. 1분기 때는 많이 상승이 나왔었지만 2분기 때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거 전부 다 이거 신재생 맞다라고 하는데 발음도 안 나오네요. 맞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힌트를 통해 답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원전주가 이 정부 정책의 힘을 받지 않고 왜 오히려 정권 출범 이후 주가 하락하는지 등등 다양한 원전에 대한 전략과 이야기는 또 노란 톡방, 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도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제프 전문가 전략주에 대한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 네. 제프 전문가님 아니죠? 네. 주백사 전문가님 대답해 주셔서 그럼 감사해요. 부르신 거죠? 네. 네, 자, 주백사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너무 이렇게 네. 편향되신 거 아십니까? 죄송해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의 전략주. 네, 오늘 너무 정신이 없네. 편향을 네. 하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는 셀리드였습니다. 네,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서울대 이제 약학대 내에서 이제 시작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자궁경부암 쪽으로 지금 임상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위암이나 자궁경부암 뭐 이쪽은 지금 굉장히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임상 이후에는 또 폭발적으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 또 그리고 현재 정부 국책 과제로서 코로나 백신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좀 뒤늦은 개발 완료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는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고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보다도 뭐 사실 돈도 잘 못 벌지 않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현금을 버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리드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 이미 2020년 또 6월, 7월에 고점을 찍어놓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또 조정 구간을 정말 조정 구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하락 구간을
겪었죠. 그래서 지금 원래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던 기업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방이 헝하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만 원 선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지금 5만 원 선까지 이 중간에 아무런 거래 대금이 쌓여 있는 매물대 자체가 지금 존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악성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6만 5천 원 상방이에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 있는 악성 매물대는 8만 원 상방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전까지 한 5만 원까지는 정말 그냥 룰루랄라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하락할 때도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할 때도 거래 대금 없이 하락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통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경우는 또 이유 없이 오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거의 없을 때도 오르고는 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우리 코로나 백신이 됐든 아니면 항암치료제 임상이 됐든 뉴스가 하나 나와주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상방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아니나 다를까 7월 들어서 지금 500억이 넘어가는 거래대금 한번 붙어주면서 지금 탄탄하게 지금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가격 전략을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자리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자리예요. 지금 사실 유유제약이나 우리 BC월드 제약이랑 비슷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 121선 돌파 이후에 지금 121선을 걸고 지금 쭉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 내에서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26,800원에서 28,500원까지 좀 넓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으시고 내가 비중을 3번에 나눠 담겠다, 4번에 나눠 담겠다 하셔도 충분할 그런 매수가 범위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먼저 갈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000원 선 24,000원 선을 우리가 24,500원을 잡으면 지금 여기 최근에 너무 높죠? 네. 차트가 너무 높죠. 네. 지금 현재 처음 시세가 시작한 7월 11일의 캔들 이제 상방 윗 바디에 지금 걸트는 자리라서 이거를 지금 이탈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파격적으로 제가 목표가는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상방으로 정말 아무런 지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셀리드라는 종목의 가격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제프 전문가 이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은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잠시 후 9시부터 맞죠?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십시오? 8시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때 시장 자체가 지금 그간 1, 2분기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힘들었던 시장 자체가 다시 또 한 번 더 베어마켓 랠리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또 투심 자체가 되살아나고 시작한다 했었을 때 그럼 어떤 업종 자체가 주도 업종으로 등장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 주도 업종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힌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많습니다. 시장 자체가 많은 힌트들이 있는데 이걸 다 확인하고 들어가기에는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확인했던 걸 과정 속에서 이런 확률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확률값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 이후에 들어오셔가지고 따로 어떻게 제가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뷰라, 그리고 지금 제가 히든 종목을 가졌던 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전략주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전략과 함께 더 많은 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베어마켓 랠리에서 주도주,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자의 게임은 오늘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포털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 사진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자의 게임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또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